안녕하세요. 발품이 명품이 되는 그날까지 발품 중고차의 이상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외부 전원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 구동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엔진 구동을 통해서 충전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고속에서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여 운행이 된다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충전이 되어 있는 전기를 모두 소모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가솔린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엔진에 모터 힘을 적용을 해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힘, 적절한 이제 연료, 그렇게 연비의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시내 주행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는 있긴 해요. 19년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감면 혜택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혜택이 있고, 19년도까지는 140만 원 정도의 취득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20년도부터는 이제 90만 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40만 원 선까지 내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친환경적이고 전기 차량이 되게 모티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또 헷갈리시면 안 되시는 게, 또 취득세 감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가솔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복합 연비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에 가솔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뭐 통행료,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도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안전적이라고 많이 해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해봤던 오너분들이 코너링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게 배터리의 자동차 무게중심이 아래쪽, 하부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차량이 좀 더 안전적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코너링에서는 일반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음이 없는 것.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요새는 이제 디젤 같은 경우도 막상 운전을 할 때는 신경 안 쓰이지만 밖에서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소음이 굉장히 이제 거슬린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연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디젤 차량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또 특히나 이제 시동 걸 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충격이었는데, 시동을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되게 조용해요. 전 심지어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몇 번 누른 적도 있거든요. 이걸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좀 놀랄 정도로 소음이 그만큼 적다는 게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이 모든 것을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일단 연비 면에서도 최고로 좋고 소음 부분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점을 한번 또 살펴볼 건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금액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에요. 일단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휘발유 차량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 연비 면에서는 좀 우수하겠지만, 각종 보조금과 할인 혜택을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기본적인 차값 자체가 좀 세요. 그래서 동급이랑 비교했을 때 한 300~400 정도? 비싸면 500만 원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차값이 좀 높다. 또 첫 번째로 단점을 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추가로 내장되어 있는 복잡한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잔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해야 될 때 부품값은 물론이고 공인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 곳에서나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점. 수리를 할 경우 뭐 부품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센터 자체가 특정 업체에서만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까다롭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또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엔진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제작 자체를 이제 트렁크를 좀 좁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단점을 뽑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저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속에서는 이제 전기를 통해서 운행을 하다가 고속으로 갈 때는 가솔린으로 또 엔진 계통이 이제 변환이 되면서 소음이 조금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엔진 이제 두 개의 심장이다 보니까 한쪽 심장에서 반대쪽 심장으로 넘어갈 때 이질감이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큰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 개인에 따라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휠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뭐 기본 16인치나 17인치 밑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매력적이지는 않은 게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는 게 100% 또 성능만 보고 차를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외형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조금 안 돼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중고차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이제 인기 차종은 또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대판매를 할 때 그만큼 이제 감가가 더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안 된다는 점도 조금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건데, 아까는 이제 소음이 적다에 대해서 이제 장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으로도 실제로도 차가 저속으로 운행될 때는 차가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율이 좀 높다고 해요. 그 부분은 뭐 가솔린으로 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고속으로 밟아가지고 가솔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주행할 때마다 뭐 정적을 올리고 다닐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주변에 이제 보행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단점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해본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 좀 큼직큼직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